자, 9번 문제. 다음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랑 식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죠. 자,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밑에 있는 그래프보다 좀 더 Y축에 가깝죠.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폭이 좁아요. 이 참수 포물선이 폭이 좁다는 뜻은 무슨 뜻이었냐면 A의 절대값이 A는 이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말하죠. A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A는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럼 이 A값은 양수겠지. 양수의 절대값은 굳이 절대값 실을 필요 없죠. 양수의 절대값은 그 양수가 답이니까. A가 3분의 1보다 크면 이 A가 이쪽에는 3분의 1보다 절대값이 크면, 근데 둘 다 양수니까 A가 3보다 크면 폭이 좁아진다. 따라서 A의 범위는 이게 정답이다. 이게 자체가 답이에요. 이거 문제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포물선 있고 이게 Y는 3분의 1x 제곱이에요. 이렇게 포물선이 있어요. 얘는 Y는 ax 제곱이에요. 근데 이렇게 포물선이 있어. 이게 Y는 3x 제곱이에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A는 이거죠, 지금. 얘의 범위를 구하시오.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A는 뭐보다 커야 돼요? 3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왜? 얘보다 이게 폭이 좁으니까. 양수인데 폭이 좁다? 숫자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얘보다는 폭이 좁지 않죠. 그래서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A의 범위가 됩니다.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122페이지, 잘 봐, 페이지. 122페이지예요. 거기 1번 문제. 2차 함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 조합표를 구하시오. 자, 이게 일단 시작입니다. Y는 3X제곱.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요. 그럼 뭐라고 배웠었냐면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면 Y가 바뀐다고 했죠. 새로운 Y로. Y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새로운 Y로. 이 자리에 뭔가 새로운 걸 갖다 끼워야 돼요. 낄 때는 요 Y 뒤에다가 이 숫자 보고 반대인 Y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입한 식은 이래요.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나머지는 Y축으로 평이동한 거 빼놓고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이 식을 정리하죠. Y로 식을 정리해야 돼요. Y는 3X제곱 마이너스 3. 이게 주어진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죠. 그리고 이제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꼭지점 구하는 공식은 제곱 밑에 있는 이 X 관한식. 지금 X 관한식 X 하나밖에 없죠. 그 X에 관한식 0 되는 X값. X가 0 되려면 0밖에 없겠네요. 그때 X에 0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지고 그때 Y값 마이너스 3. 이게 꼭 좀 좌표가 된다. 5번이 정답이다. 봅시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보세요. 일단 저런 2차 함수 그래프 식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고 그랬냐면 최인선 씨? 이런 2차 함수 식 보면 제 1번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제 1번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어디로? 뭐 하다? 어디로? 블록하다. 이거 어디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하다. 그치. 위로 블록하다. 아래로 블록할 때는 제곱 앞에 있는 게 양수라고 그랬죠? 양아. 기억하죠? 양아, 치, 소연.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해요.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죠. 이게 제곱 앞에 있는 게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몽고반 점? 무슨 점? 포물선의 중요한 점 뭐예요? 세 글자. 꼭지점. 얘 꼭점 좌표 얼마입니까? 그러면 구하는 방식 뭐라고 했습니까?
제곱 밑에 있는 x가 0이 되는 x값 0, 그때 x에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 1. 꼭점 0,1. 따라서 세 번째, 축의 방정식. 포물선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포물선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x는 하고 써지고 요 꼭점 x 앞에 갖다 쓰시면 축의 방정식 나온다고 그랬죠. 야, 저번 시간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새끼 공부 안 하네 진짜. 닥쳐. 자, 꼭점 좌표 찍어봅시다. 꼭지점 좌표는 0,1 위로 한 칸 간 거예요.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죠. 0,1. 얘를 꼭지점으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축은 어디 있냐면 x는 0. x는 0이면 y축을 말한다고 그랬죠.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얘가 꼭지점인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대략 느낌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그림을 다 그렸잖아요.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보세요. 기억.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아니다. x는 0이 축이다. 니은 아래로 볼록하다. 아니다. 위로 볼록하다. 3번 x가 0보다 작을 때라는 뜻은 축이 x는 0이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축보다 왼쪽이 0보다 작겠죠. 축보다 오른쪽은 0보다 클 테고.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모양 보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잖아요. 오른쪽 위로 간다. x가 위, 오른쪽 x가 커질 때 위, y는 커진다. 이런 함수를 뭐라 부른다고? 니네 죽는다. 이게 붙여놨더니 또 x는 커질 때 y가 커진다. 증가함수인 거죠. x가 0보다 작을 때 축의 왼쪽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냐? 아, 증가하다고 표현됐네요. 맞는다. 자,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과 그래프 폭이 똑같다. 폭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제곱하면 개수만 보면 돼요.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 대신 얘는 위로 볼록하겠지만 2분의 1이라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x제곱 앞에 있는 절대값이나 절대값은 똑같잖아. 절대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볼록하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폭은 네, 똑같은 게 맞아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같으면 폭이 일정하게 서로 같다. 리을은 맞다. 폭이 동일하다. 미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된 거냐면 뒤에 있는 숫자 크기만큼 1만큼 평행됐다. 얘는 원래 꼭점이 0,0이 있잖아요. 꼭지점이 0,0이 있던 게 0,1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y축으로 1만큼 평행된 겁니다. 근데 이건 틀렸죠. x축으로 1만큼 아니에요. y축으로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틀린 거죠. y축으로 1만큼 평행되겠다.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답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y축으로 n만큼 평행동한 그래프가 3,5를 지날 때 이거 했었잖아요.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그럼 변화는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y가 바뀐다고. y가 바뀌어 뭘로? 여기 있는 부호의 반대. 근데 이 숫자 부호 모르겠는데요? 앞에 안 보이면 플러스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플러스의 반대 마이너스 m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y 대신에 y-m을 대입한다. 조식에다가 y 대신에 y-m을 대입한다. 나머지는 그냥 쓴다. 그대로 바뀐 거 없으니까 3분의 1 x제곱. m을 1 넘겨서 식을 정리하는 건 맞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m 값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하세요. x에 3 대입하고 y에 5를 대입한다. 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얘인데 이 그래프가 3,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면 일반적으로 대입하는 거죠. y에 5를 대입해요. m은 아직 모르죠? 마이너스 m. 3분의 1 곱하기 x제곱 3의 제곱 9. 계산 5-m은 약분하면 3. 그럼 1로 넘깁시다. 반대로 얘는 1로 넘길게요. 그럼 5-3은 m. 따라서 m의 값은 2 이렇게 되겠죠. m의 값은 2가 1번이 정답이다.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 똑같죠? 이번에는 x축으로 평행이동했잖아요. 그럼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x가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x로. 새롭게 뭐 있나요? 요 뒤에 숫자가 붙는다고. x 뒤에 숫자가 따라붙어. 따라붙는 숫자는 평행이동한 숫자 3의 반대부. 이렇게 x-3이 따라붙어요. 그럼 저기 있는 x자리 대신에 x-3을 대입하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나머지요? y 그대로.
등호 그대로. 마이너스 5 곱하기 그대로, 제곱 그대로. 근데 여기는 x를 제곱한 거니까 x 자리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식 전체를 이렇게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가 필요한 거죠. 이 답 고르는 거죠. 눈에 보이잖아요. 답 5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돼요. 기본만 지키면 전혀 어렵게 없다.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어려울 게 없다고 그랬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일 처음에 조사할 게 뭐라고 그랬지? 최인선 씨? 그래프를 조사할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블록한지. 제곱 앞에 지금 뭐가 붙었나요? 제곱 앞에 3 붙었죠? 이제 플러스. 그러면 양수이면 어디로 블록? 아래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니까 포물선이겠죠? 두 번째, 무슨 점? 꼭지점이 중요해요. 꼭지점 구하는 공식은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 이번에 x는 그냥 x가 아니고 x-2잖아요. 제곱 밑에 있는 식이. 제곱 밑에 있는 식. 제곱 밑에 있는 x 관한식이 0 되는 x값. x-가 0 되려면 2로 가겠죠. 2, 근데 x에 2 집어넣으면 2 빼기 2, 0이 되고 0의 제곱, 0이 되고 0 곱하기 3, 0이 되겠죠. 그때 y값은 0이 됩니다. x에 2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0이다. 이게 꼭지점 좌표다. 세 번째, 그래프를 그리려면 축이 필요하다. 축, x는 y축 평행 직선이죠. 꼭지점 x좌표를 갖다 쓰면 된다. x는 2. 그림을 그려라. 꼭지점 좌표를 찍어라. 2,0이면 원점에서 오른쪽 두 칸 가 있는 이 지점. 여기 2라고 표현하고, 이 지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축은 x값 2를 지나는 y축 평행 직선. 이게 x는 2라는 축이 된다. 자, 이 축에서 얘가 꼭지점에서 좌우 대칭 형태의 포물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대략 그려주시면 되죠. 대칭 형태로 대략 그리시면 된다. 자, 그렸다. 이제 문제를 보자. 꼭지점 좌표 2,0이냐? 맞다. 2번 아래로 블록하냐? 맞다. y는 3x제곱을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냐? 그렇다. 왜? 얘 꼭지점 좌표는 0,0이다. 근데 얘 꼭지점 좌표는 2,0이다. 당연히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다.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게 맞다. 3, 4와 4, 4분면 지난다? 아닌데? 1, 4와 2, 4분면을 지나잖아. 여기 3, 4, 4, 4는 여기야. 지나가지도 않아요. 밑에는. 얘가 틀렸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네. 이게 x점이잖아요. 한 점 2,0에서 만난다. 맞다. 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다 해석이 된다. 그래프 11번.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다. 아까 배웠네요.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x가 바뀐다. 바뀐다고 해서 x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x는 써지는데 뒤에는 숫자가 붙는다. 그 숫자는 이 숫자, 평행이동 숫자의 반대 숫자가 붙는다. 이렇게. 결론 x자리 대신에 x-1을 집어넣어라.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쓰는 거다. y 그대로, 3분의 1 그대로, 제곱 그대로. 단 이 x자리에 저 x-2만 대입해라. 이렇게. 됐다. 그럼 끝났다. 이게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근데 이 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으니 대입한다. x에 4 대입한다. y에 a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한다. 이 점이 이 그래프가 저 점을 지나니까. 그럼 y에 a를 대입하고 x에 4를 집어넣어보자. 3분의 1 곱하기 4-2의 제곱. 그럼 a는 3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4. 3분의 4. 2번이 정답이다. 여기 예전에 다 설명했던 부분이긴 한데 연습 문제를 하나씩 풀지는 못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보고 자,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다음 함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함수식을 구하시오. 원래 식은 저겁니다. 이게 원래 식이에요. 근데 저 그래프를 다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요. 그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지금 오늘 주구장창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x가 새로운 x로 바뀔 때 x라는 문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x 뒤에 숫자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 숫자는 이 숫자, 반대 숫자. 이렇게 반대부호 숫자. x-3이 근데 여기 있는 x가 결론은 x-3으로 바꿔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y는 그대로, 3 그대로, 빼기 1 그대로, 제곱 그대로, 4 그대로. 여기만 x-3으로, 저 x 자리만 x-3으로. 그러면 동량끼리 숫자 계산되면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3, x-3 마이너스 1, x-4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이 관계식이에요. 1번의 답. 2번 답.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 역시나 y가 바뀐다. 새로운 y로 바뀔 때 문자 y는 남고 뒤에 있는 숫자의 반대부를 식에다가 대입한다. 어디다가? 이게 지금 원식이라고 했잖아요. 1번은 얘를 이만큼 평이동한 거고 2번은 얘를 얘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저 원식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해라. 나머지는 똑같이 쓴다. 는 그대로 3 그대로 x-1의 제곱 그대로 4 그대로. 따라서 함수식을 쓰면 함수식 쓰라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돼서 3 가로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겠죠. 3번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라. 둘 다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x축으로 1만큼 x가 새로운 x로 바뀐다. 바뀌는 건 뒤에는 숫자를 따라 붙는데 반대부 이렇게. y가 바뀐다. y축으로 이 숫자만큼 반대부 마이너스 2. 이번에 똑같이 저 식에 y 자리 대신에 y-1을 대입해라. x 자리 대신에 x-1을 대입해라. 나머지는 그대로 쓴다. 증오 그대로, 3 그대로.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위에 제곱 그대로인데 여기만 바뀌는 거니까 나머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1 그대로, 플러스 4 그대로. x와 y 자리에만, 여기는 x와 여기는 y 자리에만, 여기는 얘네들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식을 정리해보면 y는 3 한 다음에 여기는 x-1 마이너스 1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6. 이게 3번의 정답이 된다. 문제 같고 여기 4-1, 2번 중에 1번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하여 1번 x축으로 다음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x자리 대신에 x-1 대입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3을 새롭게 대입하자. 그죠? 여기는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자. 여기는 x자리 대신에 x-1을 대입하자. 저 밑줄 친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쓴다. 등호 그대로, 마이너스 4 그대로, 가로 그대로, 빼기 5 그대로, 제곱 그대로, 마이너스 1 그대로. 조금만 정리해 써보면 y는 마이너스 4 가로 x-6의 제곱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자, 이게 완성된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가 평행이동 했더니 얘가 됐다. 근데 얘가 얘를 지난다. x에 5를 대입하면 y는 a가 된다라는 약속이죠. 그럼 y에다가 당연히 a를 대입하시면 돼요. x에다가는 당연히 5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 똑같이 대입만 한 거니까 든는 마이너스 4 가로 5 빼기 6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걸 정리하겠다. 그럼 좌변은 a가 되고 a 값 구하려면 우변만 정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4. 그럼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0 아니다.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a 값. 간단한데 복잡한 것좀 써져 있어요.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래프는 주어져 있는 y는 ax 제곱을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면 뭐 하라고 배웠냐면 x축으로 이동하면 x가 새로운 x로 바뀌죠. 그 뒤에 숫자가 따라오는데 숫자는 이 p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p. y가 평이동하면 y가 새로운 y로 바뀌고 y 자리 뒤에다가 요거 q의 반대부 y-q를 대입하죠.
그 식을 여기는 y 자리 대신에 y-q, 여기는 x 자리 대신에 x-p, 나머지는 그대로, 등호 그대로, a 그대로, 제곱 그대로. 이걸 정리한 게 이거예요.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얘를 이차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본다고 했죠. 기본형.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적인 형태란 뜻이죠. 이차함수의 꼭지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리한 표준적인 상태,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꼭점 좌표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구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제곱 밑에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0, 그때 x 0 집어넣으면 y도 0. 얘가 꼭점 좌표였죠? 그럼 얘는 꼭점 좌표가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이면 x-p죠? 걔가 0이 되는 x값은 x-p가 0 되려면 x값은 p여야죠. p 집어넣어야 p 빼기 p는 0이 되잖아요. 그럼 x p 집어넣으면 여기 제곱 밑에 0이 되고, 제곱 밑에 0이면 0을 제곱하면 0이 되고, 0에다 a를 곱해도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그때 y값은 뒤에는 q만 남는다. 그래서 p, q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q를 이렇게 썼는데, 책에서는 q가 잘 구분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식을 쓸 때는 q를 이렇게 쓰면 9와 q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q의 필기체가, q를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주어진 그래프 기본형을 x로 p만큼, y로 q만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죠. 이게 설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A가 하는 역할은 일단 두 가지였죠. 위로 블록하냐 아래로 블록하냐.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하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다. 0은 아닙니다. A가 0이 되면 이차함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 말고 또 A가 하는 역할이 두 번째. 폭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가 되죠. 이제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꾸 공부할 때마다 자꾸 익혀야 돼요. 계속 할 때마다 저번에 봤던 문장, 봤던 식 할 때마다 자꾸 익혀서 다음에는 빨리빨리 떠올릴 수 있도록. 두 번째, 저 P값과 Q값이 하는 역할은 평행이동, X축, Y축 평행이동 숫자인 동시에 꼭지점의 좌표를 뜻해요. 그럼 P는 꼭지점의 X좌표고 Q는 꼭지점의 Y좌표예요. 혹은 P는 X축 평행이동한 숫자, Q는 Y축 평행이동한 숫자라고 둘 수 있는데 이 PQ, 결국은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가 양인지 음인지 따라서 이렇게 4분면 위에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결정한 건 이거 외우지 마. 이거 왜 외워?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PQ의 숫자를 가지고 P가 양수야. Q가 말은 예를 든 거죠. 음수라고 칩시다. 그럼 P는 양수, Q는 음수라는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는 양수인데 꼭점의 Y좌표는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꼭점의 X좌표 양수, 꼭점의 Y좌표 음수. 근데 꼭점의 X좌표가 양수이고 Y좌표가 음수인 거는 이건 몇 사분면이냐면 4사분면이잖아요. 4사분면에 이렇게 꼭점이 찍힌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4사분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꼭점 좌표 P, Q가 찍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 없고 PQ가 꼭점 좌표라는 것만 알고 PQ의 부호에 따라서 꼭지점의 위치가 어디에 놓일지를 잘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내용을 괜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해봅시다.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APQ의 부호를 말하시오. 1번 A값은 어디로 블록하냐를 결정하는데 이거 아래로 블록하네요. 아볼이죠. 그럼 A는 양수. A는 0보다 크다. 양수이더라. 그 다음 꼭점 좌표가 여기 찍히네. 꼭점 좌표는 제곱 밑에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q. 근데 1사분면에 지금 저 꼭점 찍혀 있잖아요.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x좌표인 p도 양수, y좌표인 q도 양수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2번 APQ의 부호를 말하시오.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네? 위볼이죠. 그러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A는 음수, 위로 볼록함으로 음수다. 꼭지점의 좌표. 저 제곱 밑에 x값이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q. p, q 꼭점인데 이게 3, 4분면이 있네. 3, 4의 값은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 x좌표 p가 음수. 음수란 뜻은 0보다 작다. q가 음수,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죠. 쓰지는 마세요. 쓰면 문제 풀 게 없잖아요. 한 문제씩밖에 안 남으니까 그냥 설명만 들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여러분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한 그래프를 나타낸 식이 이렇다. q 빼기 p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익혔던 건 뭐냐면 x축으로 p만큼 x가 바뀐다. 뭘로? p만큼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 q만큼 y가 바뀐다. 저 q의 반대 부호, 마이너스 q. 얘를 식에 집어 넣어라. 집에 넣었더니 저기는 y는 y-q로 여기 있는 x는 x-p로 그 위에 제곱을 붙일 때 가로를 쳐라.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2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꼴이 되며 위아래를 비교해 보니까 p값이 뭔지 알겠다. 마이너스 p가 6이잖아요. 마이너스 p가 6이니까 p값은 마이너스 6이겠죠? q가 보라만 1이죠. 뒤에 있는 숫자니까. 그래서 pq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q-p 값을 구하라. 1 빼기 마이너스 6. 정답은 7이 된다. 함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축의 방정식은 사실 서비스다. 꼭지점의 좌표만 알면 축의 방정식은 금방 구할 수 있다. 그 꼭지점 좌표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아? 5 가로 x-3의 제곱 플러스 4. 여러분들아? 존경하는 여러분들아? 꼭지점 좌표 어떻게 구해요? 이 친구들 꼭지점 좌표 어떻게 구하냐고. 꼭지점 좌표 어떻게 구하냐고 이 친구야. 내가 오늘 너를 잘 죽여야 되겠구나.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제곱 밑에를 봐야 돼요. x 관계식이면 이게 x 관계식이죠. 걔가 0이 되는 x값 3, 그때 x 3집은 여기 홀랑도 없어지죠? 뒤에는 숫자만 남아요. 4. 이 꼭지점 좌표예요. 구했네? 꼭지점 좌표는? 축의 방정식은 포물선 자체는 우리가 배우는 포물선은 아래로 블록하거나 아니면 위로 블록해요.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럼 아래로 블록해도 축은 이렇게 생겼고 위로 블록해도 축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가 뭐냐면 축 자체는 y축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y축 평행한 직선을 중2 때 뭐라 배웠냐면 x는 숫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다고. x는 숫자. 그럼 여기 있는 포물선의 축이 y축 평행하기 때문에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x는 숫자 형태로 써준다. x는 숫자인데 이 숫자 뭐 쓰라고요? 꼭지점의 x좌표를 그냥 갖다 쓰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관심 가지고 들으면 진짜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는 수업 내용을 안 듣고 팔짱 끼고 꾸벅꾸벅 좋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팔 안 풀어 이씨.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표준형의 형태죠. 표준형이든 뭐든 2차 함수 그래프를 보려면 제일 먼저 1순위 뭐부터 보라고, 최인선 씨? 어디로 블록한지. 이거 어디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 아볼. 두 번째, 무슨 점을 봐라? 꼭지점 봐라. 꼭지점 구하는 공식은?
제곱 밑에는 x 관계식 x-1이 0 되는 x가 얼마예요? 1, x의 1 지면 여기 없어진다고 그랬지? 뒤에는 숫자 3. 그럼 세 번째 축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x는 꼭지점에 x좌표. 그림을 그려라.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찍을 줄 알아야 되죠? 1,3이니까 오른쪽 한 칸, 위로 3칸. 뭐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에. 그 축은 이 꼭지점을 지나며 y축 평행 직선을 그어주면 되고 그 직선 이름이 x는 1이다. 그럼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포물선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하면서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려놓고 문제를 판단하면 쉬워요. 1번 축의 방식이 1이다. 맞다. 꼭점 좌표 1,3이다. 맞다. 쉬운 거부터 합시다.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건 쉽네요. 얘랑 폭이 똑같다. 폭이 똑같으려면 부호와 관계없이 얘는 아래로 블록, 얘는 위로 블록, 얘는 아래로 블록 하지만 블록하는 방향이 틀릴 뿐이지 지금 블록 방향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폭이 같냐 안 같냐는 둘의 절대값을 비교한다. 2의 절대값과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같다. 그러므로 폭이 같다도 맞는 말이다. x가 1보다 클 때면 어디예요? 여기다. x가 1보다 클 때. 그렇죠? x가 1일 때는 축이잖아요. 그럼 x가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가 x가 1보다 클 때. 이 말이에요. x가 1보다 클 때. 이제 방향만 잡으면 돼. 그래프가 축을 지나면서 그려지는 위치를 보니까 오른쪽 위로 가죠. 항상 그래프는 오른쪽 그려야 됩니다. 오른쪽 위로 가요. 오른쪽 x 커지게 만들었더니 위 y도 커진다. 이건 증가함수다. 그렇게 설명돼 있냐? 설명돼 있다. x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표현돼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마지막은 5번. 다 맞다는 얘기는 5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y는 2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네? 마이너스 1만큼 반대보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y축으로 3만큼 반대보 y 빼기 3을 대입한다. 저기는 식에다 집어넣어보자.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3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나머지는 그대로 써준다. 2 가로 제곱 뒤에 3. 따라서 정리한 식 y는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에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6이 된다. 식이 똑같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문제 잘못 봤어요. 얘를 이동한 게 아니네요. 얘를 이동한 거네요. 미안합니다. 쟤를 이동한 거니까 저 y자리 대신에 y-3을 대입.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 나머지는 그대로. 2 그대로, 제곱 그대로. 얘를 정리해주면 y는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인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쟤랑 맞는지를 비교해보라고. 안 맞잖아. 여기가 안 맞네. 얘는 플러스 1인데 쟤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해서는 이 답이 안 나온다 뜻이니까 5번이 틀린 답이다. 가 되는 거죠. 자, 다음 2차 함수 중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2차 함수 그래프와 완전히 포개질 수 없는 것.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왜 볼 것도 없냐면 포개어지냐 안 포개어지냐는 봐봐. 이렇게 볼록한 포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볼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이 포물선을 뭐야? 왜 이래? 이렇게 포물선이 있어요? 왜 이래? 왜 갑자기 지워지고 그래? 이거 지워지고 지랄이야. 자, 이 포물선 있죠? 근데 이 포물선에 벌어진 정도인 폭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이 제곱 앞에 있는 숫자인 2가 결정한다고, 2가.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평행이동했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왼쪽으로 얼마만큼이라는 뜻은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그다음 얘를 위로 얼마만큼, 아래로 얼마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움직이든 y축으로 움직이든 그래프의 폭이 바뀌어요?
그래프 폭이 바뀝니까? 아니요. 폭은 안 바뀌잖아. 폭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을 아무리 x축, y축으로 해도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기 제곱의 개수가 되면 2인 상태잖아. 그럼 제곱개수 2인 걸 찾아보니까 여기 제곱개수가 2네요. 얘도 2고요. 얘도 2고 얘도 2입니다. 얘만 제곱개수가 2가 아니네. 제곱의 개수가 얘가 2인 게 이만큼이야. 그럼 1이면 얘보다 폭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폭이 넓다는 뜻이야.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절대값이 2이니까 폭이 좁고 얘는 1이니까 폭이 넓겠지. 그럼 아무리 평이동해도 이런 폭을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라. 폭이 좁아졌다 늘어났다 하는 게 아니고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포개어지냐 안 포개어지냐를 결정할 때는 딴 건 볼 필요 없고 딱 여기만 보면 돼. 제곱 앞에 있는 개수.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2냐? 아, 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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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2가 아니네? 얘는 그럼 포개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평행이동하면 절대 폭의 이 구부러져 있는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동한다고 해도 포개어지지는 않아. 원래 이만큼 구부러진 거를 이렇게 펴놨거나 좁혀놨기 때문에 제곱계수가 틀려지면 포개어질 수 없다. 이거는 뭐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9번. 자,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4,m을 지날 때 m의 값을 계산하래요. 자, 봐. 다시. 똑같아. 계속 문제가 일반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되고 반복 숫자만 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틀린다는 건 너무 멍청한 짓이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x로 3만큼 x가 바뀌어. 뭘로 바뀌어? x 플러스 3 반대보 x 마이너스 3으로. y축 이동? y가 바뀌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의 반대보인 y 플러스 1을. 바꿔놓은 x, y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식에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x 자리 대신 y 자리 대신에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럼 저기는 y 자리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x 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는데 나머지만 그대로 쓰면 돼. 등호는 당연히 그대로 같애고 마이너스는 원래 이 앞에 붙은 부호니까 그대로 가는데 x 위에 제곱 있잖아. 그럼 이거 위에 제곱 처리하려면 가로를 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식을 정리만 해주면 y는 넘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뀌겠죠. 끝났어요. 식은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식을 구하는 문제는 아닌데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래프가 평이동 했더니 그 그래프가 4,m을 지난다는 뜻은 x의 4, y의 m을 이 식에 대입하면 이 식은 참이 된다.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의 m 대입한다. x의 4를 대입한다. 계산해라. 1의 제곱 1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m의 값은 마이너스 2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어렵다 정말. 자 11번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또 이제 지겹다. 이제 좀 지겹지 않나요? 솔직히? 이 정도면 지겹지 않을까요? x축으로 y축 평행이동 나오면 바꿔 쓴다. x를 새로운 x로 뭘로? 평행이동 숫자의 반대부 m의 반대 마이너스 m y축으로 n만큼 n의 부호 반대 y-n을 식에다 대입한다. y-n 대입한다. x에 x-m 대입한다. 나머지는 그대로 간다. 등호 그대로 3분의 1 그대로 가로 그대로 뒤에 플러스 4 그대로 위에 제곱 그대로 마지막에 2도 그대로. 됐네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얘랑 일치한다? 좀 식을 좀 정리해보자는 얘기죠. y는 3분의 1 x-m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n 이렇게 써지 이게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얘랑 문제시키는 y는 3분의 1 x-3의 제곱과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둘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양을 맞춰주면 되잖아. 같은 거니까 야 y 같아? 나 같은 거 밑에 있어. 등호 있어? 등호 있어. 3분의 1이 어때? 나 3분의 1 있는데? 가로 시작할 거야. 나도 가로 있어. 위에 제곱 처리할 건데? 나 왜 제곱 있는데? x 써져 있어. 나 x 있어. 이것만 같으면 되네.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과 같으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과 같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뒤에
야, 나 뒤에 플러스 2 플러스 n이 있어. 너? 나 뒤에 없는데? 없다는 얘기는 지금 0이 생략돼 있다는 뜻이죠. 아, 2 플러스 n은 0이 된다는 뜻이구나. 끝났어요. 이걸로 넘어가면 m의 값은 반대로 이걸로 넘어가면 4 플러스 3이니까 7. 이걸로 넘어가면 n의 값은 마이너스 2. 둘을 더해라. n 플러스 n의 값을 계산해라. 5. 네,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이제 좀 지겨울만 합니다. 계속 평행이동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라. 자, 이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PQ의 부호를 말하시오. 네. 부호를 말하래요, 부호. APQ의 부호야. APQ가 각자 무슨 역할을 하냐면, A가 하는 역할은 어디로 블록하냐를 결정하는데, 이거 위로 블록하네? 위로 블록하면 A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음입니다. 양이면 아래로 블록한 거니까. 그 다음에 PQ는 각각 뭐를 결정해요? PQ는 꼭지점의 좌표. X 뒤에 써있다는 얘기는 제곱 밑에 있는 X식이 0 되는 X값. P, 그게 꼭점의 X좌표. 그 다음에 X에 P 집어넣으면 이건 0 돼서 없어지고 뒤에 Q가 남는다. 꼭지점의 Y좌표. 근데 꼭지점을 봤더니 꼭지점이 어디 찍혔냐? 여기 찍혔다. 눈 있으면 다 보이잖아. 근데 그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 1사분면점인데? 그럼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P도 양수, Q도 양수. 근데 이거는 단순한 표기법이고 수학적 식은 이렇게 써야 되죠. P가 양수다. 0보다 크다. Q가 양수다. Q도 0보다 크다. 그래서 APQ의 부호를 말하시오. 그럼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A 음수, A 양수, P 양수, Q 양수. 저렇게 써주면. 뭐 이렇게 쓰면 틀린 겁니까? 뭐 이렇게 쓰면 틀린 건가요? 틀렸다 말하기는 애매한데 뭐 표기는 맞죠. 근데 보통은 이거를 수학적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썼다고 틀렸다 말할 수는 없는데 보통 저렇게 써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어차피 쌍둥이 문제라 왼쪽 오른쪽은 숫자만 갈아놓고 똑같은 거니까 지금 풀어드린 걸 가지고 오른쪽에는 연습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아마 진도를 나가야 될,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고